안녕하십니까, 서파 사규만입니다. 2019년도 2회 68번 기출문제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회귀 분석에서 결정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계수 R시켜는 0부터 1 사이 이런 것을 단연히 아실 것 같고요. 종속변수의 총 변동 중 회귀 직선에 기인한 변동의 비율을 나타낸다. 결정계수는 아시겠지만 SST분의 SSR입니다. 다시 SST분의 SSR이기 때문에 틀린 거는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4번 단순 회귀 분석인 경우 종속변수, 독립변수, 상관계수의 제곱값이 결정계수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우선 결정계수라는 것은 R스퀘어라고 하죠. R스퀘어라는 것은 결정계수로서 독립변수의 변동이 종속변수를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식은 SST분의 SSR을 말합니다. SST분의 SSR. 얘를 풀면 해당되는 부분이 1 SST분의 SS 2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 변동, 요거는 전체 변동. 그 다음에 해당되는 요게 회귀 직선에 의한 변동이 됩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회귀 직선에 의한 변동을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변동 중에 회귀 직선에 의한 변동을 우리는 해당되는 결정계수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0부터 1까지 값을 가지고 0.6 이상이면 설명력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상관계수 단순회귀 분석의 경우는 상관계수의 제곱값이 결정계수가 됩니다. 네. 근데 하지만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값을 가지기 때문에 얘 루트를 씌운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울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회귀 분석에서 기울기를 통해서 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까지 포함을 하게 쓰게 되면 그걸 당한다면 충분하게 설명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단순 회귀 분석일 때는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쉽게 푸는 방법은 우선 확실하게 아는 것과 확실하게 모르시는 것, 그러니까 확실하게 틀린 것만 우선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0부터 1이니까 당연히 얘는 아니겠죠. 그리고 이거는 좀 애매한 부분이니까 좀 넘어가시고, 얘는 단순회귀 분석인 경우 종속변수와 독립 상관계수와 결정계수라는 것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결정계수는 SST분의 SSR이니까요. SSR이니까 해당 부분은 이게 틀린 답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건 좀 모르셔도 3번을 답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전체 변동 중에 회귀 직선에 의한 변동의 비율을 우리는 결정계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도서에서는 제같이 필요한 도서에서는 추가적인 내용이 좀 더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좀 쓰잘데기 없는 내용도 있어서 좀 보충적으로 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더 쓴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결정계수는 변동을 잘 설명하느냐, 그래서 총 변동 중에 회귀의 변동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순 분석, 회귀 분석의 경우는 표준화 계수가 상관계수와 동일하고 상관계수의 제곱값이 결정계수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단순 이렇게 되는데요. 요건 아까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기울기의 방향성을 알면 상관없는데, 기울기의 방향성을 모른다면 해당되는 부분이 절대값을 씌워야 된다. 절대값을 씌워야 동일한 값을 얻어내게 됩니다. 자, 요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자, 다음 같은 자료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자료인데 제가 간단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관 분석부터 다시 해볼게요. 상관 분석을 위해서 제가 어떤 변수냐면, 제가 우선은 월소득을 종속변수로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연령 자체를 제가 원래는 상관변수기 때문에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x와 y가 되겠죠. 근데 원래는 얘가 y가 돼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월소득이 더 중요한 변수니까요. 그러니까 연령과 월소득에 대해서 한번 상관계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관계수 결과 양측 검정을 한 결과 어떤 결과치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상관계수 결과 얼마나 썼습니까? 상관계수값이 0.272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0.272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선 얘 끄고 다시 할게요. 다시 한번 깨끗하게 놓고 다시 하겠습니다. 상관분석에서 다시 한번요, 연령과 월소득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한 결과 상관관계는 있으나 0.27이기 때문에 높은 상관관계는 아닙니다. 강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관계는 있으나 높은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귀 분석의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는 현재 여기서는 명확하게 판단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선형성도 그렇게 강한 관계는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0.3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예.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이제 회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귀 분석에서 선형에서 이제 종속 변수를 월소드로 놓고 아까 난 보여드렸던 연령을 독립 변수로 놓고 제가 바로 회귀 분석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량에서 R 제곱과 기술 통계량, 그다음에 이 정도 부분 상관계수 요거까지 한번 놓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인 기술 통계량, 그 다음에 상관계수값 이런 게 나오는데요. 해당되는 모형의 요약도 있고요. 분산 분석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결정계수, 수정된 결정계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은 변수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연령만 가지고 독립 변수인 연령만 가지고 해당되는 월소득을 예상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모형식은 의미가 있으나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를 상당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 어려운 변수라고 보여주고요. 이 결과를 보시게 되면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이런 것들이 나오시는데 해당하는 부분은 요거는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우선은 요게 회귀식이죠. 요게 회귀식입니다. 요게 회귀식입니다. 요게 회귀식이기 때문에 회귀식 y 햇은 102.190 더하기 3.876 곱하기 AG가 되겠죠. AG가 됩니다. 그래서 AG가 만약에 열세 간격으로 계속 증가된다면 얘가 38.7이 될 것이고 얘를 더하면 약 140만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독립변수의 변동인 를 통해서 종속변수 설명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좀 어렵다. 의미는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의미는 있는 변수지만 어떻다? 설명력 요것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좀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선형성은 있으나 선형관계는 약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설명에 좀 한정된다는 것을 보충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표준화계수라는 것은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요.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해당하는 것을 그러니까 해당되는 종속 변수로 얘도 표준화를 시켜서 계산한 값을 우리는 회귀 분석을 돌린 것을 표준화 계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원래는 해당되는 SY, X 놓고 해당되는 베타를 곱하면 값을 이게 공식이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베타에다가 x분 xy 거예요. 그러니까 x의 표준 편차와 y의 표준 편차를 통해서 해당하는 요걸 곱하게 되면 표준화 계수를 아마 구하게 될 겁니다. 예,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요건지 그 정확하게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요거 한번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우선은 요 표준화 계수의 요 값이 여기 있는 상관계수 값하고 똑같습니다. 해당하는 상관계수 값하고 똑같고 이 상관계수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해당되는 플러스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관계수 방향성도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 상관계수의 제곱값은 다죠 0.27이죠. 얘 제곱값을 해보겠습니다. 얘 곱하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0.074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R 제곱값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표준화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오는 표준 편차입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오는데요. 이거 한번 잠깐 볼게요. 평균이 이 정도 될 거고 표준 편차가 이렇게 되는데 요 값이 나오죠.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화 편차가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인데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요 베타 값이 3.876입니다. 3.876에 요걸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요게 y고 요게 x잖아요. 네, x를 밑에다가 놓고 y를 위에다가 놓고 나눠 보겠습니다.
나눠볼게요. 반대가 돼야 되겠네요. 예, 반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럴 경우 다시 한번요. 요걸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시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요거 보면 0.272가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표준 편차가 되는데 12가 즉 SY를 기반으로 다시 뭐라고요? SY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여기서 보시면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해당하는 여기에다가 SY SX를 곱하면 요게 원래는 얘가 원래 n-1을 하는 거죠. n-루트를 씌우고 n-2를 루트를 씌워야 표준 편차인데 어차피 얘가 상쇄가 되기 때문에 표준 편차를 그대로 적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얘를 곱하면 해당하는 표준화 계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건 다 단순 회계 분석일 때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해당되는 표준 편차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요. 해당하는 표준 편차 y 그래서 맞습니다. SY, XX 여기서 해당한 부분을 놓고 얘로 나누는 거죠. XY도 나누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표준화 계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해당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결론적으로 우선 가장 핵심은 요겁니다. 우선은 독립변수의 변동이 종속변수를 잘 설명할 수 있느냐, 그리고 0부터 1까지 값을 가지는 거고요.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설명력이 높다고 판단하며 총 변동 중에 회귀의 변동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SR이 회귀의 변동이에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단순 회귀 분석 경우 표준화 계수일 경우가 상강 계수와 동일하고 얘의 제곱값이 결정 계수가 됩니다. 표준화 계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해당되는 비표준화 계수에다가 SY, SX 표준 편차로 해서 계산하면 표준화 계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그리고 마이너스 상강 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지만 결정 계수는 0부터 1 사이. 그리고 얘를 상관계수의 제곱값은 결정계수가 되지만 결정계수에 루트를 씌운다고 해서 무조건 상관계수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보시면 결정계수는 큰 무리 없이 살펴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문 같은 경우는 요것만 조금 더 공부하시면 큰 무리 없이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SST분의 SSR이니까 그럼 반드시 한번 참고하시면 이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자, 이상 사파 사경원이었습니다.